레이저로 빗방울을 증발시켜서 비를 막는다? 듣기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이걸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왜 터무니없는지 알고 나면 여러분은 평범한 우산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단순히 전기가 많이 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물리 법칙이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자, 왜 이 아이디어가 불가능한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전력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물 1리터를 완전히 수증기로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서울에 장마철처럼 큰 비가 내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시간당 1cm 정도의 비가 쏟아진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한 명이 서 있는 공간인 1제곱미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전자레인지 9대를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계속 돌리는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여름 대낮에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것보다 거의 10배 강한 에너지를 계속 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이 열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찬물을 끓는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끓는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물을 데우는 데 드는 에너지의 무려 9배나 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데이는 것보다 같은 온도의 수증기에 데이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찜질방에서 한 증막 들어가면 숨쉬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죠.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할까요? 레이저로 비를 막으려면 주변 공기를 뜨거운 증기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동네 목욕탕 한 증막보다 훨씬 더 뜨거운 공간에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거죠. 병원에서 수술 도구를 소독할 때 쓰는 기계가 있는데 섭씨 120도가 넘는 뜨거운 증기로 세균을 모조리 죽이는 장비입니다. 레이저 우산을 쓰면 여러분은 그 안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혹시 전력을 조금 덜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물방울을 증발시키는 과정 자체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주제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정말 많은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물방울을 그냥 작은 물방울들로 튕겨버리지 않고 완전히 증발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극도로 짧은 시간 안에 쏘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 영상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레이저 빛이 물방울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물방울은 증발하지 않고 그냥 사방으로 튕겨나가면서 더 작은 물방울들로 흩어져요. 물총 싸움할 때 물줄기가 바닥에 부딪히면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방울을 완전히 증발시키려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전자레인지 9대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비현실적인데 더 비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방울이 왜 이렇게 튀는 걸까요? 레이저가 물방울 표면만 순간적으로 뜨겁게 만들면 그 부분만 급격히 부풀어 오르면서 물방울 전체가 터지듯 터지거든요. 마치 풍선을 바늘로 찌르면 터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방울 전체를 골고루 데워서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만 과열되어 터져 나가는 거죠. 이걸 방지하려면 레이저의 힘을 더 세게 하고 빛을 쏘는 시간을 더 짧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필요한 전력은 또 말도 안 되게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불가능한 수준인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조준과 추적이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빗방울을 어떻게 하나하나 찾아내서 레이저로 맞출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야구 중계를 보면 공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잖아요. 초고속 카메라가 1초에 수백 번씩 공의 위치를 찾아내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돕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훨씬 더 정교한 카메라 시스템을 만들면 빗방울을 추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적하는 것과 실제로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빗방울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레이저 빛을 그 위치로 정확하게 쏘아야 하는데 빗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레이저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레이저 포인터로 홈런볼을 따라가 보세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훨씬 작은 빗방울을 1초에 500번씩 정확하게 맞춰야 해요. 1제곱미터 공간을 보호하려면 1초에 약 500개의 빗방울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강남역 한복판에서 우산 없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가 쏟아지는 동안 여러분 머리 위 1제곱미터 공간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1초에 500개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레이저로 맞춰야 해요. 최소한 기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레이저를 좌우로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슈퍼컴퓨터와 정밀 장비가 결합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준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레이저를 아무 방향으로나 마구 쏘면 어떨까요? 결국 빗방울이 어디선가는 레이저에 맞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무작위로 쏜 레이저 빛이 빗방울에 맞기까지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요? 이건 비 오는 날 앞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와 똑같은 질문인데 답은 최소한 수백 미터입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비 오는 날을 떠올려 보세요. 건너편 강변이 흐릿하게는 보이지만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 정도 거리가 수백 미터입니다. 무작위로 쏜 레이저가 그 정도는 날아가야 빗방울 하나에 겨우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한강대교만 한 공간에 레이저를 쏘는 게 말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설령 동네 전체를 보호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 전체를 비로부터 지키겠다고 강력한 레이저를 사방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위험하고 주변 건물의 유리창도 위험하고 무엇보다 사람들 눈에 레이저가 들어가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장난치다가 눈 다쳤다는 뉴스 본 적 있으시죠? 그것보다 수천 배 강한 레이저를 아무렇게나 쏘는 건 동네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 법칙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물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물 1리터를 증발시키려면 무조건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최소한 그만큼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더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거리 자체를 줄일 수는 없죠. 여기서 재미있는 계산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정말로 레이저 우산을 만든다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제곱미터를 보호하는데 전자레인지 9대를 계속 돌려야 한다고 했죠. 전자레인지 한 대가 시간당 대략 1kW를 쓰니까 9대면 9kW입니다. 한국 전기 요금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대략 몇천 원은 나올 거예요. 비 1시간 피하는데 그 정도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하루에 수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전기세를 내야 하죠. 그리고 이건 전기세만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 엄청난 전력을 공급할 발전 시스템도 필요하고 레이저 장비도 필요하고 추적 시스템도 필요하고 냉각 장치도 필요합니다. 왜 냉각 장치가 필요하냐고요? 레이저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레이저 자체도 엄청나게 뜨거워지거든요. PC방에서 컴퓨터 오래 켜놓으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레이저도 식혀줘야 해요. 그것도 엄청난 전력이 또 필요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물방울을 증발시키면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에 떠다니죠. 그럼 그 수증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차가우면 다시 물방울로 변합니다. 결국 레이저로 막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거예요. 한강 잠수교 근처에서 레이저 우산을 쓰면 여의도 쪽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를 막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옮기는 거죠. 더 황당한 건 또 있어요.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의 습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름 장마철 습도가 80%만 넘어도 숨쉬기 힘들다고 느끼는데 레이저 우산 아래는 습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질 겁니다. 찜질방 한증막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몸이 과열됩니다. 레이저 우산 아래 서 있으면 비는 안 맞지만 대신 열사병으로 쓰러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 손바닥만 한 공간만 보호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손바닥 크기면 대략 0.01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전자레인지 1대 수준의 전력이 계속 필요해요. 손바닥만 한 장치에 그 정도 전력을 공급하려면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 배터리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또 큰 장치가 필요하고 결국 손에 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럼 혹시 미래 기술로는 어떨까요?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배터리가 아니라 물리 법칙입니다.
아무리 효율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물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똑같아요. 이건 마치 서울타워에 올라가려면 무조건 그 높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필요한 에너지의 최소값은 정해져 있죠.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레이저 우산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방울과 레이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연구는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여요.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에서는 초정밀 세척 과정에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레이저로 신장 결석을 부수기도 합니다. 또 기상 연구에서는 레이저로 대기 중 물방울의 분포를 측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응용 분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거나 아주 작은 규모에서 작동하거나 아니면 물방울을 증발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저 우산처럼 넓은 공간의 빗방울을 실시간으로 증발시키는 건 어떤 응용 분야에서도 시도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군사 기술 중에는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발한 레이저 방어 시스템인데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저로 태워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도 빗방울을 막는 데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사일은 하나만 맞추면 되지만 비는 1초에 수백 개씩 계속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미사일은 크고 느리고 궤적을 예측할 수 있지만 빗방울은 작고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어집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까요? 레이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비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사실 기상학자들은 구름을 조작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두바이에서는 인공 강우 기술을 사용해서 원하는 곳에 비를 내리게 만들기도 하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한국이 이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시간이나 장소를 조금 조절하는 수준입니다. 날씨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레이저 우산만큼이나 불가능해요.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레이저로 비를 막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고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고 안전 문제도 심각하고 비용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들고 무엇보다 실제로 작동시켰을 때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차라리 평범한 우산을 쓰는 게 모든 면에서 훨씬 나은 선택이죠. 평범한 우산이 얼마나 훌륭한 발명품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고 가볍고 접어서 가방에 넣을 수 있고 전기도 필요 없고 위험하지도 않고 거의 완벽하게 비를 막아줍니다. 레이저 우산은 수억 원이 들고 엄청나게 무겁고 트럭에 실어야 하고 발전소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비는 제대로 못 막습니다. 이 비교만 봐도 답은 명확하죠? 때로는 최첨단 기술보다 오래된 단순한 도구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우산은 수백 년 전부터 거의 같은 형태로 사용되어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라 효과적인 게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이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용성이 없는데 왜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사실 이런 연구가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레이저 우산은 만들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다른 곳에 응용할 수 있거든요. 물과 레이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정밀 가공 기술이 발전하고 기상 관측 기술이 발전합니다. 과학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당장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는 연구도 결국 어디선가 쓸모가 있어요. 레이저 우산은 못 만들지만 레이저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비는 못 막지만 눈의 시력을 교정할 수는 있죠. 중요한 건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비가 오면 그냥 우산을 쓰세요. 레이저 우산을 꿈꾸며 비를 맞는 것보다 평범한 우산으로 비를 피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게 최고예요.